조지아 부동산 리포트. 자, 김수영의 조지아 부동산 리포트 시간을 제가 오늘 또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훌륭하신 회계사님을 모시고 조지아 부동산 리포트와 연관해서 필요한 세금이라든지 회계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은 정말 교민들의 어떤 그 교육적인 계몽 운동하시는 분 같아요. 교육도 그렇고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상엽 회계사님 그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몰랐었던 내용들을 완전히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그거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방송의 목적은 이제 이민 생활 하시면서 손님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정말 육체 노동하면서 그리고 서비스업도 서비스업대로 힘들고 리테일 모든 분야가 다 참 힘든데 그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하는 말씀들이 그래요. 김수영 씨 이거 그 투자해봤자 나중에 세금 내면 아무것도 없고 뭐 감가상각비에 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거 하면은 몇 푼 안 남는데 나 이거 투자해도 될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진짜 전문가인 회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 전달을 한번 해보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네. 과연 부동산 투자하시는 게 정말 세금 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나요? 먼저 이제 부동산을 맨 처음에 취득해서부터 유지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팔고 네. 또는 팔지 않으면은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그때 발생하는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네. 뭐 지금 부동산 김수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맨 처음에 살 때 뭐 취득세 부분이 좀 있겠죠. 그리고 그 부동산이 만약에 렌탈 플랫폼이라면은 운영하면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팔을 때는 양도세를 내고요. 네. 만약에 증여세, 상속세를 낸다면은 부동산 가치에 따라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사는데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말로도 뭐 증여세, 상속세, 네. 양도세, 뭐 취득세 그렇죠. 너무 근데 많아요, 종류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같은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라이프 사이클 동안 어떤 식으로 그럼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그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네. 우선은 운영하시면서 그게 렌탈 프로퍼티일 경우에 운영하시면서 소득세를 절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팔을 때 양도세를 최대한 내지 않으면서 내가 보유를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 탄다든지 그게 1031 익스체인지죠. 네.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할 때 증여세 상속세를 또 내지 않으면서 어떤 부의 가치의 손실 없이 자녀분들한테 대를 이어서 상속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하는 동안의 소득세일 것입니다. 이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 액티브하게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안 그래도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부동산 운영소득이 또 합쳐지면 세금이 더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렌탈, 레지덴셜도 포함입니다. 네. 여기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이죠. 네.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어떤 사람들은 디프리시에이션 하면 나중에 세금 다 도로 토해내야 된다고 하던데 그걸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디프리시에이션을 많이 하고요. 네. 최대한 많이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해가지고 디프리시에이션을 최대한 많이 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나오는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팔을 때가 되면은 그동안 디프리시에이션을 했었던 것들 때문에 팔을 때가 되면은 내 취득 원가가 그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한 것만큼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을 때 양도소득이 더 많이 계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 되면은 막 손해 보는 느낌을 갖나 봐요. 그럴 거예요. 예. 예. 그 양도소득세가 뭐 사실 일반 소득세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낼 때 되면 괴롭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우리가 권하는 것이 1031 익스체인지입니다. 1031 익스체인지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팔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누적됐었던 양도소득을 다른 부동산을 또 하나 취득을 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을 뒤로 미루는 방법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뒤로 미루면은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겠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더 큰 돈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힘도 없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텐더리언처럼 복잡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도 있으세요. 그 복잡한 거는 여기 전문인이시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복잡하게 아니면 회계사가 하시면 안 복잡한 하죠. 거지 본인들이 복잡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나중에 자녀분들한테 얘야 내가 이 집을 너한테 상속을 할 것인데 너가 이걸 상속을 받은 다음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은 굉장히 힘드니까 그걸 내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를 네가 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은 많이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를 그렇게 겁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요새같이 매물 없는 상황에서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로 이렇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무거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만 이제 조심하시면 계속 디퍼하고 미루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을 시켜주는 거 정말 그냥 생각지도 못했었던 건데 너무 그러니까 믿기에는 너무 좋은 사실이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인식이 그래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부가 이제 축적된 층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요새는 텐더리언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인식도 많아지고 그렇죠. 많이 들려요. 네, 그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미디어리라고 하는 사람을 중재자죠. 중재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재 서비스가 예전에는 어떤 소수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집중돼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가 돼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하더라고요. 주소 넣고 이름 넣고 피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1,000불도 안 되는 한 돈으로 900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텐더리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네. 최종적으로 이 집을 우리 애들한테 이제 상속을 할 경우에 그 상속할 때 상속세가 나오느냐 하는 건데 상속세는 어지간해선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부 합산해서 2,200만 불이죠? 지금 한 2,400까지 올라갔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바이든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바이든 정부 최근도 아니고 지난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그 텍스 버젯 프로포절을 내놨죠. 그게 이제 정부 예산안입니다. 정부 예산안인데 그게 아직 법안은 아니죠. 그 국회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계류 중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은 상속세 면세 한도 2,400만 불이었던 거를 줄이겠다고 하는 시도도 있고요. 그게 뭐 심지어는 그 예상하기에 가장 적게 줄어들면 1인당 350만 불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더 무서운 거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사망 양도소득세입니다. 사망 양도소득세. 그 아주 생소하죠. 미국에서 있었던 법이 아니니까 처음 생기는 법입니다. 그거는 정부 프로포절에 아예 포함이 돼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돌아가셨을 때, 그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파는 걸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면은 증여하는 것도 마치 파는 것처럼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맨 처음에 샀었던 가격과 나중에 팔을 때 가격의 그 차이가 양도소득이니까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 상속세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상속세는 그 웬만하면 금액이 크니까 뭐 피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 15년 동안 천천히 갚아도 된다 뭐 그런데 이자 내야 되죠. 그러면 똑같이. 그러니까 그것도 면세 한도가 있어요. 이 death capital tax, capital gain tax인데, 그러니까 사망 양도 소득세죠. 이거에 대해서 면세 한도가 얼마냐면은 1인당 100만 불입니다. 1인당 100만 불. 그럼 부부 합산해서 200만 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팔을 때 양도소득을 200만 불까지는 면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양도소득. 부동산 파는 가격이 아닙니다. 아, 예. 양도소득에 대해서 200만 불. 캐피럴 게인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동산 양도소득이 200만 불보다 적게 나올 것 같으면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고 뭐 물론 이게 법안으로서 확정이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게 한 트랜잭션을 전체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의 예, 전체 그렇습니다. 재산을 전부 팔아서 남은 금액이 200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내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럼 아까 그 상속세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는 거죠? 상속세를 그 부부 합산해서 500만 불까지 만약에 350만 불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부부 합산하면 700만 불이 네네.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듣고 나면 더 무서운 얘기인데 네. 데트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고 나서 남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두 개를 다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데트 캐피탈 게인 텍스를 해가지고 내가 그 남은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한 번 내야 되고 나서 네. 내고 나면은 돈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 줄어드는 재산 가치에 대해 가지고 상속세 700만 불 한도를 한 번 더 어플라이 해가지고 한 번 더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데트 캐피탈 게인 텍스 한 번 내고 네. 상속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계산상으로 62%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체가 만약에 뭐 2천만 불이다. 네. 정말 많죠. 네. 2천만 불 정도 되면 그 60% 정도 되니까 1,200만 불. 700만 불을 세금으로 낸다고요? 예.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아직 통과는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될 가능성은 사실은 상당히 적다고 보는 것이 국회에서는 양도세와 상속세를 같은 재산에 대해서 양도세와 상속세를 다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중과세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중과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힘들고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건 양도세를 내건 아니면 상속세를 내건 간에 금액은 상당히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주택을 어떻게 뭐 임대용 목적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조지아에다가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한 서너 개, 5개를 샀다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동시 같이 공동 보유했을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200만 불이 남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그게 넘는 뭐,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죠. 네, 예,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세금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감가상각을 아끼지 말고 지금 그 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 부동산을 사고 팔을 때는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그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든지 뒤로 미루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그 데트 캐피탈 게인 텍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뭐 트러스트를 통한 전략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자녀분들한테 홀딩을 전체를 다 상속하는 것이 어떤 부동산에 있어서 그 세금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거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탈세가 아니라 얼마든지 세금을 유예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베네핏을 받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또 하시는 질문들이 개인으로 사시는 게 낫냐, LLC를 셋업을 해서 사는 게 낫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제 LLC에 대한 개념도 그러니까 그냥 뭐 LLC 코퍼레이션 뭐 그냥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거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단어로 그쵸. 가까워지기 시작을 그쵸. 했어요. 네. 그래서 LLC 셋업을 해서 사는 경우랑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의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은요. 네. LLC를 셋업을 해가지고 그 집을 사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금을 적게 낸다. 비용 처리를 좀 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엔티티를 어떤 형태로 갖고 있건 간에 내가 세금을 개인으로 내야 되는 건 세업은 내야 되고. 예, 네. 세금 계산은 동일합니다. 네. 그 LLC를 셋업하는 제일 큰 목적은 사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뭐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 네. 내가 뭐 길 지나가다가 뭐 다른 사람을 차를 어떻게 사고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상대방 변호사가 나를 어떻게 쫓아올 수 있는지 어디까지 쫓아올 수 있는지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어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파킹해 놓는다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내 개인 재산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니까 내 개인 책임하고도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법적으로 이 재산이 안전하냐 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 보면 저희가 부동산 할 때 보면은 이제 LLC로 하게 되면 융자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LLC로 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융자를 LLC로 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융자를 얻어낸 다음에 그 재산을 LLC로 옮길 것이냐, 당연히 후자가 더 쉽습니다. 그게 왜 그러죠? 은행에서 봤을 때는 그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잡는 거가 더 쉬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 내가 개인으로 소유한다고 하면은 내가 책임을 무한히 지는 것이거든요. 은행에서는 그걸 더 선호하겠죠. 근데 LLC는 기본적으로 리미티드 라이빌리티이기 때문에 LLC에다가 대놓고 융자를 해주면은 그 사람의 개인 재산은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LLC가 개인 재산을 어수하는 식으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이름만 그냥 변경을 다시 네. 재융자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변경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융자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융자를 LLC가 어수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그 융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만약에 LLC가 나를 대신해서 융자를 갚아주겠다라는 형식으로 넘기게 되면은 네. 그 법적인 어떤 절차를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내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어. 예,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을 LLC한테 전가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수입으로 간주될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게 법적으로 잘 조처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그냥 융자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융자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디드를 LLC로 옮기는 작업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LLC로서 그 집을 이렇게 소유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김수영 전문가님 그 QBI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퀄리파잉 거예요. 비즈니스 인컴. 그렇죠. 예. 예. 25%, 20%죠? 20%입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싫어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QBI. IRS에서도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은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그 집에다가 투자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그 집을 운영하면서 유지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전문가의 1년에 몇 시간이라고 그러셨죠? 250시간입니다. 250시간만 그 부동산 관리하는 데 시간을 두고 이런 거라면은 그 비즈니스 자체를 전문성을 띠고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 절세를 해주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250시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증명을 해가지고 내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숫자가 만약에 5개다. 그 정도면은 저는 250시간 충분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 채인데 금액이 높은 거랑 가격이 낮은 거 5채 갖고 있는 거랑 발륨으로 보나요? 아니면 개수로 보나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도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은 부동산 라이선스를 따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집을 네. 소유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나의 전문 어떤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IRS에서는 엔터프라이즈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엔터프라이즈가 결국 이제 회사죠. 네. 회사로서 소유를 뭔가 갖춘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만들어서 소유를 했을 경우에는 집의 숫자가 좀 적더라도 아무래도 회사는 할 일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QBI를 공제하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는 LLC로 옮기는 과정에서 못 옮기나요? 그러면 투자용지만 LLC로 옮길 수가 있어요? LLC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파트너십이고 어떤 그 세법상의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운영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LLC로 옮긴다고 하는 건 좀 난센스고요. 그거를 굳이 만약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뭔가 내 개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엔티티 이름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트러스트를 써야 되겠죠. 아. LLC가 아니고요. 예, 그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을 운영을 할 때, 렌탈홈을 운영을 할 때 그 렌탈홈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401k 같은 플랜을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Defined Benefit 플랜 같은 플랜도 만들 수가 있어요. Defined benefit. 네. 만약에 그 집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네. 만약 뭐 내가 뭐 1년에 한 5만 불 정도 거기서 인컴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한 3만 불 정도를 떼어내서 내 401k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은 5만 불을 세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3만 불 빼고 2만 불만 불만. 세금 보고하면 됩니다. 그게 그 솔로 401k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 솔로 401k에다가 솔로 넣는 거? 401k가 제일 적절한 방법이죠. 아, 거기에. 네. 근데 솔로 401k도 리밋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예. 넣을 수 있는 게. 예, 그 맥시멈으로 하는 것은 한 6만 불까지 가능하고요, 1인당. 예. 근데 근데 이제 거기에 6만 불 안에 그 부동산 투자로 생긴 인컴까지 다, 그러니까 모든 인컴을 다 포함해서 6만 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이제 그 뭐 W2 같은 건 안 되고요. W2는 안 되고 그 부동산에만 한정 짓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뭐 심플하죠. 그렇게 어찌 됐건 이제 최대한 6만 불인데 최대한 6만 불인데 사실은 6만 불까지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요. 네. 보통 한 3만 불에서 정말 많으면 3만 5천 불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예. 부부가 다 같이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3만 불씩 두 명이 넣으면 6만 6만 불을 불. 집어넣으니까 예, 예. 웬만한 수입은 다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거는 개인으로 소유했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LLC를 LLC로 만들어가지고 해야만. 예, 그 LLC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 좀 내고 그 수입에서 근로소득을 받아야 되니까요. 소셜 시큐리티 좀 내고 그리고 나서 솔로 401k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아까 디파인 베네핏이 3만 불이라고 보셨죠? 예, 디파인드 베네핏은 사실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솔로 401k가 이제 프랙티컬리 한 3만 불 정도까지 넣는 것이 제일 적절합니다. 제가 이상엽 회계사님한테 처음 그 배웠던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었어요. 예. 코스트 네. 세그리게이션으로 해서 실제로 진짜 세금을 많이 세이브를 했었던 분들도 많고 많죠. 저도 그랬고 네.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그분의 인컴 스트럭처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네.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먼저 그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의 원리는 네. 내가 렌탈 프로퍼리를 갖고 있을 때 그 렌탈 프로퍼리가 보통 땅하고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땅이라고 하는 거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아예 할 수가 없고요. 그 빌딩은 감가상각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한 30년 동안 천천히 조금씩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만 불어치 빌딩을 샀다고 할지라도 1년에 3만 불밖에 비용 처리를 못 하는 거죠. 한 30년 동안 해야 되니까 뭐 27.5년에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천천히 감가상각을 하고 싶지를 않거든요. 더 빨리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 빨리 많이 하고 싶은 방법이 뭐냐면 그럴 때 고려하는 방법이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인데 그 집을 하나씩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면은 거기에 뭐 벽돌하고 콘크리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형광등도 있고 전선도 있고 그리고 파이프도 있고 뭐 수도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픽스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코스트를 세그리게이션 네. 분리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픽스처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은 떼어내 가지고 네. 이거는 집이 아니다. 네. 집에 들어가 있는 픽스처니까 이거는 집의 일부로 볼 수가 없고 빨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텐저블 프로퍼티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집에 있는 부분, 집의 그 공사비 중에서 상당 부분을 한꺼번에 빨리 내가 원하는 타이밍,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디프리시에이션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0년까지 기다릴 거 없이 내가 기다릴 거 없이. 보유 기간을 한 3년 갖고 있을 거라든지 그게 3년, 5년 이렇게 짧게 갖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예,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약간 기간이 네. 짧을 때가 더 좋아요. 그리고 저 엊그제 산 집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 그 안에도 파이프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해보면은 그 빌딩 가치의 그 적으면은 20%, 많을 때는 뭐 한 30%까지도 한꺼번에 비용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30년 동안 그 감가상각 30만 불 정도 되는 걸 다 그냥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사실은 뭐 집이 만약에 그 100만 불이라고 하면은 100만 네. 불을 감가상각을 해야죠. 네. 그거는 그 100만 불인데 만약에 그 중에 30만 불을 떼어냈으면은 요 30만 불은 빨리 감가상각 해버리고 네. 나머지 70만 불은 여전히 30년 동안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뒤쪽에 가서도. 네. 그 빨리 많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빨리 많이 하는 시점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우리가 팬데믹이 있었으니까 2020년도에 인컴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2020년도에 이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인컴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작년에 못한 것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인컴이 많은 해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에 대한 개념을 모르다가 10년 동안 이거를 다 땡겨서 오래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 해가 만약에 인컴이 굉장히 많은 때라면 아주 적절하죠. 아주 네. 한꺼번에 하니까 뭐 굉장히 그동안 10년 동안 조금밖에 못했었던 걸 다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이런 타이밍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스터디를 누군가한테 업체한테 줘가지고 레포트를 받아서 회계사한테 드리면은 그분이 감가상각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집에서 렌탈 수입이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렌탈 수입이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걸 인정을 해주느냐 IRS에서 안 해주거든요. 일반적으로 0까지는 봐주는데 0보다 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나는 사실은 내가 W2가 50만 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많이 내가지고 그걸 옵셋을 시켰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고 마이너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부동산 전문인이다, 라이선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IRS한테 증명할 수가 있다면은 마이너스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렌트 프로퍼티 많이 갖고 있으면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 프로퍼티 많이 갖고 있으면 네. 그만큼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될 수밖에 그럼요.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굳이 부동산 라이센스가 없어도 렌트 프로퍼티를 한 5채 정도 이상 가지고 있는 정도 저는 그런 분들은 5채 정도 된다면은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3채 갖고는 안 되겠죠. 조금 힘들죠. 대부분 2-3채 갖고 있는 분들 이 방송 되게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들으실 것 같은데 네. 한 2채 더 사시고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일이 풀리는 경우면은 참 다행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려해야 될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트 세그리게이션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솔로 401k를 거기다 더 추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아니면 무슨 1031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으니 전문 회계사고 하면 커머셜도 상담을 가능한 좋을 것 거죠? 같아요. 집- 커머셜은 너무나 당연하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팔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부동산이었었어요. 캐피탈 게인이 한 200만 불 정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1031을 놓쳤어요. 네. 못 하셨어요. 네. 그 2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분이 다행인지 굉장히 다행이죠. 네. 12월 13일 날 네. 연말 다 가가지고 뭔가 다른 부동산을 큰 걸 하나 샀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동산이었었습니다. 네. 픽스처가 많이 들어가 있었나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사가지고 사실 운영한 거는 한 보름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150만 불을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150만 불 세금 보고를 실제로 했습니다. 네. 앞쪽에서 200만 불 남았잖아요. 네. 여기 마이너스 150만 불 있으니까 50만 두 개 불에 합치면은 대해서만. 5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세금 내야 내셨구나.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게 뭐 굉장히 운이 좋고 딱 운대가 잘 맞고 부동산을 또 그런 걸 다행히 취득을 하시고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사시려고 하면 이런 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굉장히 하여튼 그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것들이 완벽하게 이거는 작동한다, 저거는 작동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케이스 바이 다르니까. 케이스. 예.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아니면 뭐 401k, defined benefit. 제가 이제 이 방송하는 이유가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만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이민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힘들게 벌고 정말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 머니트리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럴 때 제가 부동산을 권하기도 하지만 부동산에만 뭐 다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이런 401k라든지 이런 세금 혜택이라든지 좀 일을 덜 하고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시대가 조금씩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법이 바뀐다든지 세법이 바뀐다든지 그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 그 세계에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가끔 귀찮게 네. 예, 찾아뵐게요. 찾아뵈고 연락 또 주세요. 방송도 준비하고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 방송도 따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다가 이 증여세 상속세가 한국하고는 반대다 되다 보니까 미국에다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이 상속세를 이제 면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의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네. 한국의 어떤 투자자들이 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냥 개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취득을 할 것이냐, 그런 데서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만약에 법인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면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LLC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국인이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C 코퍼레이션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정말 황당한 방법으로 셋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C 코퍼레이션은 그 QBI가 적용이 안 됐죠. 안 되죠. LLC만 되는 네, 거죠. 안 되고 더군다나 이중 세금이죠. 이중 텍스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 C 코퍼레이션 세율도 지금 많이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몇 %까지 올리게 되죠? 28%. 연방 정부만 28%까지 28%. 지금까지 21이었었거든요. 28로 올리고 28 더하기 조지아 주정부 5% 하면 그것만 해도 33%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세금만 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세를 또 내야 됩니다. 집을 내가 C 코퍼레이션을 갖고 있었던 빌딩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배당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 세금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 한 60%까지도 낼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LLC를 안 하면 그 20% 감면받는 것도 해당을 못 받는 데다가 그렇죠. 그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예, LLC 외국인이 LLC 멤버로 들어오는 건 너무 많고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이 하자 없이 다 할 수 있고요. 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S 코퍼레이션 영주권자 이상만 할 수 있는 거니까 C 코퍼레이션으로 혹시나 잘못 셋업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LLC. 법적으로도 제일 좋고 세법상으로도 좋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조지아 부동산 리포트 시간에 그 부동산과 세법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보려고 시간을 만들었는데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또 돌려보시고 또 돌려보시고 그러시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